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자, 주말마다 하는 코너가 있죠. 리포트 분석. 이번 주 역시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LX 세미콘을 가지고 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같이 읽었었죠? 이 영상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 다시금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도 또 읽어보니까 맞는 내용이다. 지금 확실하게 괜찮은 위치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리포트를 읽어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LX 세미콘 디스플레이 중소형주 탑픽이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맨 위쪽에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은 21년 4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실적이 조금 뭐 예상보다 안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간 실적의 바로미터인 1분기에 주목하자는 내용을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얘기하는 건 일회성 비용이니까 우리는 1분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라는 것인데 일단 상반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 이유로 살펴보자면 올해 초부터 중국 패널 고객사에 기존의 점유율이 미미했던 이러한 부품들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1분기 모바일용 DDI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 지금 LX미콘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뉴스를 보셨을 텐데 먼저 이 공정에 들어가는 그 캐파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좀 공정을 잡으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꽉 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차지를 한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우위에 있는 영업 환경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많이 만든다는 건 시장에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공급량이 모자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력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OLED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TV 판매량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OLED TV 판매량 자체는 예전보다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데도 이 빈부격차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 LCD랑 OLED 가격 차이를 봤을 때 OLED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크겠구나.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OLED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증된 걸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LX 세미콘 거를 사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매수 의견, 이 목표 주가는 투자 의견과 기존에 다를 거 없이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2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2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평균인 11.7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번돈 대비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지금 위치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저 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번돈 대비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D의 비중이 줄면 줄수록 OLED 비중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 관련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22년 기준으로 지금 PER 여기서 뭐 6.2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한국에 관련 부품을 파는 회사가 LX 세미콘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이 높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냥 관련 섹터 전체가 좀 침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남들 못 가니까 얘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 다 올라갔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섹터 자체가 조금 아쉽다. 버는 돈 너무 많은데 좀 남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예 구조적인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레벨업을 진행을 하는 그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2년 별도 자, 631억 원, 전년 대비 128% 성장, 연결 OP 1687억 원, 64% 전년 대비 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1년도 말부터 사업 영역 하나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거래선 다변화 효과와 SIC 이익 기여가 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남미 쪽의 모듈 사업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올 게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양 투자는 22년 말부터 23년 말에 집중되며 25년까지 실적 선장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큰 돈이 들어오는 그 연도로 보았을 때 향후 몇 년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2년 분기 실적 성장 지속과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대감 점증할 것 이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한 것이고 그냥 쉽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현 회사는 반도체 종합 후공정 외주업체입니다. 자, 근데 22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엮이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 또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예상 실적을 딱 본다면 이 PER 기준으로 보았을 때 22년 기준 13.7이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올해 돈 벌 것이 기대가 된다. 야, 올해 돈 버는데 지금 위치는 그렇게 비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년, 23년 PER 기준으로 보면은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암만 못해도 PER 10 후반은 줍니다. 네, 10 후반. 근데 13이면 딱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마이크론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주당의 이 주가가 얼마였는지 확인하면은 18,000이 조금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 지금 그거보다 조금 올랐죠? 예,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은 아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 내용은 확실하게 참고해 볼 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래셋 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업황 부진을 적극적인 주주환원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업황 부진을 지금 여기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배당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당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주 환원율을 좀 보자면 30% 이상의 환원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한 1,000만 주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이 번 돈을 적극적으로 이 주가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이 주가 방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쭉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산 가치도 판단을 해보았을 때 PBR이 0.5배 미만으로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이 평가 액수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 중인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의 이런 미래에셋 증권 같은 회사들은 미국만큼의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미국의 유명 IB나 이런 데들처럼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요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100이란 돈을 벌면은 100을 다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120을 쌓여있는 자금까지 사용을 해갖고 쓰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주가 부양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이런 자리들. 미래에셋 대우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이 증권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좀 특출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 주가 부분으로만 본다면 이 해외에 이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따라갈 만한 것들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LX세미콘 같은 경우에 돈 많이 번다. 자,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돈 많이 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은 돈은 못 버는데 벌어놓은 돈으로 주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LX세미콘부터 우선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면 연기금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 받아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선 금융투자가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에 개인이 좀 낀 게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전부터 많은 물량을, 개인의 물량을 이제 기관이 빼앗아 온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나쁘게 생각할 건 없는 자리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전 21선만 뚫어주면 좋겠다. 지금 위치 지지를 해준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241선까지는 열려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계속 보는데 갑자기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멤버십으로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넣었던 게 뭐냐면 조금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쪽에서 횡보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거 리포트 나왔는데 그냥 조금 걸리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리포트 정리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 21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21선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121선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자, 역회된 숄더 나옵니다. 자,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마이크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셋 증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에 자, 개인들 물량만 계속 털리고 있고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받아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전 이거 61선 돌파해주면 241선 부분까지는 손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요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근데 쌓아놓은 돈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주가 부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전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파급력까지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조금 호흡을 길게 그러면서도 한번 올라갔을 때에는 확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2년선 부근에서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현 부근에서 횡보하면은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61선까지 뚫어준다? 요거는 그때부터는 와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까지 오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본 거예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전 1P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2등,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을 3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걸로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판단 직접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역시도 하나씩 훑어보면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먼저 이렇게 매일 한 2개에서 3개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좀 이렇게 엑기스로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찍는 거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못 찍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종목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벌써 저번 주 월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거의 60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죠. 이게 정말 쓸모가 없었다면 대부분 나가셨을 거예요. 들어와서 보신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컨텐츠들이 나름 괜찮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영상 말고도 보고 싶으시다면 들어와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